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결국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JTBC 보도로 변호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가 오늘 오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 측은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학자 총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JTBC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이틀 전인 2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오브 댐이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오 전 수석은 보도 당일인 2일 한학자 총재 변호인 자격으로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았고 특검보를 만나 피의자를 변론했습니다. 특수통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 법무참모로 3대 특검과 검찰개혁 등 현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시절 지인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5일 사이에 특검법이 공포되고 국회가 3대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 특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직접 민정수석이 그 특검을 수사하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한학자 총재를 위한 법률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총장 역시 JTBC의 보도 뒤 법률 자문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보고란 제목의 통일교 내부 보고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올 8월 27일 오전 9시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총장이 자문한 내용이 세세히 정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수 전 총장은 JTBC 보도 직후 통일교와의 자문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취재진에 모든 취소 절차가 마무리됐다고도 직접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자문 계약이 논란이 된 건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보가 김 전 총장과 같은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검보는 김 전 총장이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수 전 총장은 보도 다음 날인 어제 현재 법률 자문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고 오늘 자문을 취소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자문 사실이 알려지자 자문 계약을 취소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을 특검이 특정했습니다. 바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부회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단장에 위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캠프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1년 11월 3일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은 통일교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위촉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윤정로 전 부회장을 윤석열 캠프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직단장에 위촉한단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직인이 담긴 위촉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깊게 참여하셨다 축하드린다고 답합니다. 위촉장 사진을 보내 윤 전 대통령 측과 선이 닿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 달쯤 뒤 윤정로 전 부회장에게 연락해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는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교단 사업을 도와줄 대선 후보를 찾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5일 윤정로 전 부회장 주선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만남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성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를 도와달란 부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남 이후 윤영호 전 본부장은 윤정로 전 부회장에게 대화하면서 많은 신뢰가 있음을 느꼈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지난달 18일 윤정로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대선 때 통일교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적인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던 날 변호인들과 1박 2일 접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20시간이나 별도 접견실에 머문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선 변호인을 오래 접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월 7일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날입니다.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는 일과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엔 접견을 마치고 수감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변호인들과 함께 이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새벽까지 1박 2일 접견을 이어간 겁니다. 이때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검찰에게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지까지 냈습니다. 검찰은 다음 날 오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규정을 어기고 오후 6시를 넘겨 변호인 접견을 한 건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1월 20일엔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온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에 있는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물고 특히 변호인 접견을 휴일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그 마지막 일정은 북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모습이 확인이 됐으니까 북중 정상회담은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곧 되겠군요. 네, 아직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는 공식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인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50분쯤에 김정은 위원장 차량 행렬이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이동 장면을 확보했는데 김 위원장이 베이징 도착 당시에 이용했던 차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뒤따르는 차량 가운데 대형 화물차 2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시 준석에게 줄 선물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단독 만찬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독 만찬이다. 푸틴 대통령에겐 해주지 않았던 예우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티타임을 겸한 간소한 오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독 만찬은 한 단계 더 높은 국빈급 대접입니다. 다자 외교 무대를 찾은 해외 정상들 가운데 시 주석이 이렇게 독대에서 만찬을 갖는 건 김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이미 열병식에서 최고 귀빈 의전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어 단독 만찬까지 한다면 시 주석이 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참석 여부도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만찬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민대회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국빈관인 다오이타이나 시 주석 개인 거처인 중나나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오이타이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데요. 다오이타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곳입니다. 김 위원장이 함께 방중한 딸 주애의 참석 여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김
김주애가 만약 시 주석을 만난다면 이 가족이나 혈맹 같은 대우와 함께 이 김 위원장의 공식 후계자로도 인정받는 셈입니다. 예, 북중러 삼국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무산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을 떠났는데요. 이로써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 새 정상의 만남은 사실 외교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었는데요. 신냉전 고착화의 상징으로 국제사회에 미칠 군사적, 안보적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쇄 양자 회담을 통해서 북중러의 실질적인 협력은 계속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